간결하고 핵심적인 걸 잘 발표했습니다. 예, 선생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개연이가 알아야 부인과 중요하지만 마이의 항공창 님이 진행합니다. 이 부인과 질환은 사실 우리가 내과나 가정의학이나 일반 선생님들은 이 부인과 질환이 왜 중요하냐면 부인과 질환 중에서 굉장히 응급 이머전시 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외래에서 여자분들이 하복 통증 호소할 때 혹시 부인과 질환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보호자들이나 환자들한테 원망을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배가 아프다고 오시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부인과 질환이 있는가 사무의견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창 원장님 강의를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강의의 산부인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배제할 불이익이 있느냐, 혹은 아랫배 하복부에 뭐가 만져지느냐, 통증이 있느냐, 일단 그것만 생각을 하고 산부인과 질환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진단 기계가 초음파입니다. 이 초음파는 복부로 볼 수 있고 진료도 볼 수 있고 항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문은 이제 우리가 프로스테이트 비뇨기과를 보죠. 근데 산부인과 초음파로 같이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버제날로 본 경우에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궁하고 난소가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다른 부위 전체는 볼 수가 없죠. 그것을 이제 복부로 보면은 전체 부위를 볼 수가 있고 또 침투력이 좋으니까 깊은 데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제날은 그냥 바로 보면은 자궁과 또 좀 양쪽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난소를 정확히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것은 질병을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결혼하신 분들은 진로해서 바로 진단을 바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필수 영상은 간단합니다. 필수 영상도 3개입니다. 3개. 그냥 이렇게 스쳐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3개. 이렇게 어브도미널, 이제 롱기튜드널로 본 겁니다. 모든 초음파는 롱기튜드널과 트랜스버스가 기본입니다. 복부를 보든 무엇을 보든 기본이기 때문에 소화관을 보든 하여튼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롱기튜드널과 트랜스버스는 반드시 2개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병명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체크하고 길이가 9cm를 넘지 말아야 되고 요 깊이입니다. 요거는 깊이가 한 5cm를 넘지 말아야 되고 와이디스 폭입니다. 이 폭. 트랜스버스로 봤을 때 폭입니다. 여기 6cm를 넘지 말아야 되고 이럴 때 어브도미널로 볼 때는 반드시 방광에 필링을 시켜야 됩니다. 방광 필링. 소변을 보지 말고 오시라고 하든지 방광을 참고 오시라고 해야 이 자궁하고 난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 장, 그 다음에 다른 거 이거 한 장. 이거 이제 트랜스버스로 해서 난소를 보는 겁니다. 난소를. 양쪽 난소가 나타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한쪽 난소가 나타나면 오른쪽 난소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오른쪽 보고 또 왼쪽도 조금 틀어서 풀만 틀면 됩니다. 풀만 틀어서 그쪽으로 왼쪽으로 옮겨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 2장, 3장. 또 필요하다면 난소가 안 보일 때는 4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필수 영상입니다. 이것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소노히스토그래피.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베제랄로 통해서 베제랄로 여러분들이 볼 사람도 없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베제랄을 보고 이 카테터를 자궁 내부에 카테터를 넣어서 물을 채우면은 물을 채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무엇인가. 이게 폴리프
폴립이 있나 혹은 뭐 마이오마 근종이 있나 이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물을 채우면 정확히 이것이 폴립이다 혹은 썩은 무코스 마이오마 근종이다 이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죠. 바로 그냥 질 풀고 넣고 카테터에서 연결해서 자궁에 물을 채워서 보면 되는 거니까 나타나는 거니까 쉽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병명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성 초음파 검사 판독 소견서도 간단합니다. 산부인과는 이렇게 쭉 여기 이제 정골이고 여기 이제 롱기튜드를 보는 거죠. 트랜스버스 보는 거고 양쪽 난소 여기 이제 4개를 봤죠. 여기는 4개를. 그래서 정골이냐 후골이냐 요 초음파로 봐서 이 정골이다 혹은 후골이다 이게 잘 이렇게 보여요. 내진을 안 해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에서 여기 이제 트리플 라인이냐 또 다글라스 폴치에 플루이드가 고여 있느냐 그 다음에 난소를 봐서 난소에 무슨 혹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은 이제 트리플 라인이고 다글라스 폴치에 플루이드가 고여 있죠. 그래서 배란 직전 혹은 배란 직후의 난소 소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판독 소견서는 정골이냐 후골이냐 길이 아까 이 길이 말했죠. 길이가 몇 센치냐 9cm를 넘지 말아야 된다겠죠. 넘으면 그건 정밀검사로 들어가거든요. 뭐 이상이 있다 이렇게 그냥 정밀검사로 이게 쉽죠. 네. 그 다음에 내막 두께 두께가 몇 cm냐 1cm냐 보통 1cm 미만이에요. 1cm냐 혹은 넘어갔느냐. 네. 이제 시크리토리 이제 페이스는 좀 다르죠. 근데 요거 있는 그대로 자궁 내막 두께 1cm다 넘어가면은 정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속기가 뭐가 있느냐 난소에가 뭐가 있느냐 없느냐 액체 기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판독 소견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파폰트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정밀은 여기 아까 일반 초음파에서 정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궁에 종물이 있는데 4cm 이상 있다. 그럼 그건 정밀 검사예요. 일반하고 정밀은 뭐가 다르냐? 정밀은 돈이 올라가죠. 돈. 수가가 더 들어가요. 이게 4cm 이상이다. 자궁의 두께가 6cm 이상이다. 혹은 좌우가 8cm 이상이다. 그러면 정밀로 우리가 해서 청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막이 어떻게 됐느냐? 아까 1cm래요. 1.5cm 이상이다. 이게 그 다음에 난소가 4cm 이상 있다 그러면 그건 이상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정밀로 들어가고 그럼 3cm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성 생殖기를 봤는데 간혹 희귀하게 선천성 기형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질이 없는 경우 질은 있는데 자궁이 없는 경우 또 난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질이 없고 자궁이나 혹은 난소가 있는 경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임신이 이제 코이투스를 못하니까 임신하기는 힘들겠죠. 그때는 이제 뭐 다른 방법, 체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부학적 이상 기술, 도플라 뭐 이상이 있으면 도플라 띄우면 되는 거니까 다 복부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러도록 그냥 지나가지 말고 도플라를 띄워야 되죠. 그 다음에 다른 병거에도 이게 정밀이에요. 정밀. 이게 쉽죠. 일반에다가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이 추가가 되면 정밀로 해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 골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광, 자궁. 한번 이렇게 슬쩍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상병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본 초음파, 단순 초음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알 필요 없고 우리가 보통 이건 그 다음에 진단 초음파에서 일반 아까 자궁 내 생리 식염수 정밀 이거 있죠. 이 상병 코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은 할 수 있어요. 일반 정밀도 뭐 그냥 이상이 있으니까 정밀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이제 산부인과가 아니면은 산부인과에서 보고 아닌 사람은 산부인과 클리닉으로 좀 전이 뭐 종합병원보다는 산부인과 클리닉 전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종합병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보내면은 또 좀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하면 곤란하니까 일반 클리닉으로 산부인과로 보내면은 거기서 적당히 처치가 될 것 같아요.
초음파는 정확한 것을 판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것을 알아셔야 돼요. 생리적인 변성을 알아야 된다. 이게요. 생리적인 변성이란 뭐냐? 이제 경부 횡단 초음파를 봤죠. 이거 방광입니다. 이거 이제 질이고 이게 자궁이에요. 이거 이제 정상이죠. 이게 정상을 잘 봐야 되죠. 정상도 모르고 비정상을 알으면 안 되죠.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은 비정상인 거니까 이렇게 여기 방광, 여기 난소, 여기 난포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들이 그 파포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단 스캔도 봐야 된다 했죠. 동단이 첨단 스캔과 종단 반드시 두 가지는 봐야 됩니다. 두 가지는. 그래서 여기 정골이죠. 정골. 이게 보면은 전으로 되어 있구나. 여기 후구로 되어 있구나. 이게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부까지의 길이 요거 질이죠. 요건 경부고 요건 방광이고 방광에 반드시 소변을 차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음양창을 이용해서 자궁하고 난소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산부인과는 이제 질초음파가 별로 없으니까 복부로 보면 됩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질이나 복부나 가격은 똑같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상 월경 주기는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은 이거 시상하부에서 GN에 조금 좀 호르몬 파트라 어려운데 시상하부에서 GN RH 호르몬이 나오죠. 여기에 피주탈이 내하 수치를 자극하면 LH, FSH가 나요. FH, LH가 난소를 자극하면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나옵니다. 이게 LH, FSH,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이 배란 직전에는 이 서지라 하는데 이 서지가 일어나요. 이렇게 전부 다 서지. 에스트로겐도 서지.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론은 배란 후에 증가가 됩니다. 대강 이런 아우트라인 말고 여기 호르몬에 따라서 자궁 내막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난소가 이렇게 커지면서 요 조그맣게 이 난자입니다. 난자. 난포. 그래서 배란이 됨과 동시에 탁 터져서 이게 난자가 탁 나가는 거죠. 탁 풀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핀브레에서 난자를 탁 잡아요. 여기 핀브레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남성의 스펌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난자하고 만나가지고 여기서 나팔관에서 수정이 돼서 일주일 만에 여기에서 착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일주일 만에. 네, 그래서 요 호르몬에 따라서 요 자궁 내부의 아르터리, 베인, 그랜드가 이렇게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신이 안 되면 그냥 월경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기능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숫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배란데 터졌을 때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거를 출혈이 아주 적은데 거의 적어요. 없어요. 근데 진짜 보면 뭐 1000명에 1명이나 이게 터지면서 출혈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필요하다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자궁에 임신하고 잘 디디를 해야 돼요. 그 자궁에 임신은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 이게 배란통. 이게 배란할 때 배란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배란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배란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생리와 생리 각각 말해서 중간 부분이죠. 그때 또 배란통이 있을 때 출혈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필요하다면 너무 많으면 수술할 수가 있고 적은 경우는 전부 다 흡수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정상 난소예요. 정상 난소. 배란전 난포라는 것은 거기에 한 2cm 정도, 2.2cm 정도에서 이렇게 난포가 도미넌트하게 한 쭉 20개가 가다가 배란 때 한 하나가 도미넌트하게 커지는 경우, 그거를 도미넌트 폴리클 혹은 배란전 난포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난포, 오봉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낭성 난포입니다. 여기 연별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이것도 정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잘 배란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폴리시스트 오바리가 간혹 나오는데 이것은 6개 이상의 난포, 이 정상 난포입니다.
이렇게 염별 모양 이렇게 돼 있고 호르몬의 영향에서 LH가 굉장히 많이 증가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원룸 보면 이게 딱 봤을 때 이것은 폴리시스틱 오버리구나. 임신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임신이 안 되면 이제 배란 유전제를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봤을 때 원경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게 프로레트 요거 이제 트리플 라인으로 이제 가는 지점 이렇게 안에 에코 큰 에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 에코 그다음에 고 에코 이렇게 돼 있대요. 트리플 라인. 이것만 초음파만 딱 보고 이거는 프로라이트 페이스 배란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요거는 시크릿 페이스에 이제 배란 후에 증식이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 이건 시크릿 페이스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거의 없죠. 이제 자궁 내막이 이때는 면스 때도 필요하다면은 진찰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이 아프고 어떻게 되면은 진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자궁의 임신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초음파를 봐야 되죠. 그걸 임신이 이제 생리인지 혹은 다른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겠지만은 요거는 생리 기간이구나.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초음파만 봐도 여기 어느 주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갱년기 이후에 브리딩이 있다, 출혈이 있다. 그럼 그 이상이 있는 거예요. 요거 초음파를 보나 마나 초음파가 여기 이제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갱년기 이후에 출혈이 있다. 그럼 그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볼 수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산부인과에 가서 보면 산부인과에서 여기 내막 검사를 하죠. 내막 전입 검사를 해서 여기가 무슨 하이포플라시아가 있는지 혹은 종양이 캔서가 있는지를 이렇게 짐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갱년기 이후에 출혈이 있다. 그건 이상이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 산부인과적인 질환이 아까 출혈성 난소당뇨 주로 이제 배란통이 있을 때 요 배란통 그다음에 자궁의 임신 염전 이제 꼬이는 거죠. 이것과 비산부인과적인 질환 충수염, 개실염, 세균성, 장내 해면부 염증, 갑성 이런 것과 구별하기가 쉬운데 까딱 잘못하면 미스를 할 수가 있다 이거야. 만약에 이거 충수염인데 자궁이 임신인데 잘못해가지고는 온팍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런 거 소가 초음파 볼 때 살짝 밑으로 조금 밑에까지 이렇게 프로브를 좀 이렇게 내리는 습관을 좀 길리셔야 돼.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내리는 습관을 길고 또 증상을 물어봐요. 증상이 어떠냐 증상. 아랫배가 아프냐 어쩌냐. 아랫배가 아프면 반드시 봐야 된다. 물론 소아감도 보지만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돼 있어요. 배란통, 배란 쪽에 이렇게 요거 보면 파워포인트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골반통증 이것이 흔히 많이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아프다 몇 개월 전부터 아프다 1년 전부터 아프다 2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아프다 이렇게 하복부에 통증이 있을 거 이거 보고 펠빅 컨저션 신드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 자궁 내부에 하복부 등통을 호소하는데 초음파상에서 확장된 골반 강내 정맥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확장돼서 되어 있으면 이거 펠빅 컨저션 신드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괜찮아요. 물론 우리가 할 때 이제 NSAID 계통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갖고 소실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 줘도 계속해서 아프다. 그러면은 초음파를 한번 봐야 된다. 초음파로도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CT나 MRI를 나는 그냥 산부인과는 CT, MRI를 캔서 같으면은 스테이징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그냥 초음파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반 직경이 4mm, 정맥이 혈류 속도가 낮죠. 3cm/s. 이렇게 궁상 동맥과 골반 정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커져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깥에 요거 자궁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맥이고 궁상 정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치료는 우리가 NSAID 계통을 쓰기도 하고 또 호르몬 관계가 있으니까 호르몬을 쓰기도 하고
이제 정맥이 늘어났으니까 정맥 차단술을 쓸 수가 있어요. 정맥 제거술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고 또 환자분한테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산부인과 크리직으로 보내면 되죠. 그 다음에 난소 이제 그게 산부인과는 자궁에 혹이 있느냐 난소에 혹이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 난소죠. 이렇게 난소에 그냥 종계 그냥 혹 무록이 있느냐 무록은 뭐 그냥 우리가 똑같아서 이게 뭐 무록 완전히 물로 차 있는 게 그런 경우는 무록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난소 종양도 요 복부 편감과 복통, 소화불량, 여기 대소변 불편감, 요 압박 증상 정말로 그 소화관 증상과 똑같아요. 이제 칠출혈을 빼고 칠출혈이 있으면 이건 완전히 이제 산부인과 질환을 봐야 되는 거죠. 칠출혈을 했는데 이게 일단 뭐 소화관 초음파도 봐야 되지만 산부인과 초음파도 슬쩍 밑으로는 꼭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가능성은 아까 그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한 8주까지 기다려볼 수가 있어. 8주까지 기다려보고 안 없어지면 이것은 안 없어지는 혹이다 생각을 하고 수술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보면 이런 물혹이 이 기능성 이 난소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8주 아니라 12주까지 좀 또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없어졌다 하면 수술한다. 그건 없어지지 않는 목이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메이저 시스틱 테라토마, 요거는 모스코몬 비나인 오바리안 튜머다. 이렇게 여기에 요 지방 덩어리, 그 다음에 요 이빨 같은 게 헤어, 이런 것들이 아주 꽉 차있는 선천적인 기형 쪽이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 프리드 레벨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 요 칼슘, 여기 헤어 폴리클, 혹은 이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프리드 레벨부터 보이고 칼슘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자궁 쪽이요. 자궁 쪽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메이저 시스틱 테라토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리고 수술하시면 됩니다. 수술 요즘 라파로 수술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난소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 여기 난소를 딱 옆에서 이쪽으로 오른쪽 봤는데, 뭐, 디텐션이 있고, 메노포스고, 이제 60세 때는 특히 경쟁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CA 125, 여기 보통 정상이 뭐 30에서 50까지인데, 많이 증가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요 인터나 솔리드 매스 이렇게 증가되어 있고, 또 매스가 있으니까 칼로리를 떼어봤더니 프루이드가 건다. 그러면 이것은 혹시 투머인데 캔서 쪽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CA 125도 한번 우연찮게 여성이면 요거 체크하면 되죠. 그냥 없어도 체크해도 상관없어요. 체크. 산부인과 체크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시스트 톨션, 이게 아까 시스틱 테라토마라든가 생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톨션을 할 수가 있어요. 톨션 꼬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꼬일 수가 있으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복부를 딱 만져보면 덩어리가 있어요. 덩어리가 만져져요. 그러면 거의 이번엔 톨션이구나. 바로 응급으로 들어가야 되죠. 응급으로 들어갑니다.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바로 수술해야지. 좀 기다려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마찬가지죠. 굉장히 뭐가 만져지고 통증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을 버릴 수는 없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응급을 요한다. 바로 술방에 들어가서 바로 그냥 바로 여기 바로 결차를 해서 제거해버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자궁 내막종, 자궁 내막에 있어야 될 조직이 다른 부위에 있는 거예요. 대개 난소라든가 뭐 자궁 근육중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자궁 내부에는 조직은 자궁 내부에만 있어야 돼.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 다른 데가 있으면 그것이 여성은 생리를 하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출혈이 있게 돼. 출혈이. 이게 여기에서 난소에서 있다면 출혈이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아프고 여기 부풀어지고 나중에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은 초콜릿 컬러 같은 그런 것이 생겨요. 아주 진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브라드가 아주 진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난소에서 이렇게 보여요. 이게 아주 진하지 않으면 뭐 빼낼 수도 있지만 진한. 그리고 이 브리드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러면 히스토리를 잘 물어봐서 하면은 이것도 자궁 내막증도 진단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궁 근육에 있는 경우는 이게 막 출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호니콤 오픈해서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자궁 내막증이 아닌데 히스토리를 물어봐야 돼. 혹시 생리 때 굉장히 통증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생리 양도 많지 않느냐?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일단 생리통은 있어요. 생리통은. 그다음에 골반 염증.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막 그냥 여러 개 염증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섹스를 하고 부적절한 것을 해서 대개 섹스를 인해서 부적절하게 이렇게 요 자궁 입구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지고 나팔관을 먹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팔관 이렇게 물로 여기 차이 되고 난소도 여기 차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임신하기가 힘들죠. 혹은 임신되더라도 자궁 임신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돼요. 이제 난간염 이렇게 폭으로 충혈이 되고 난강 내강에 정도의 물이 차 있는 경우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나팔관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철저히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골반 염증이 있다가 가볍게 나가서 이제 아프다 해서 이렇게 그냥 넘기면 안 되고 뭐 질에 이제 어떤 분비물이 나온다든가 어쩐다든가 했을 때는 철저히 치료를 해. 특히 결혼하는 여성은 철저히 치료를 해줘야지 나중에 불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액토픽 프리그레스는 자궁 밖에 임신을 자궁의 임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자궁 밖에 임신이에요. 자궁 밖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요거 자궁 임신이고 여기 콜프스 루트웹이에요. 이 콜프스 루트웹에 비해서 여기에 하이퍼 에코이 이 굉장히 이렇게 더 뚜렷해요. 물론 이제 좀 더 전문가가 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생리가 한 번 빠졌다 혹은 유린 에이지시도 포지티브다 우리가 특히 내과에서도 유린 에이지 포지티브로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생리가 빠졌다 그러면 한 번씩 한번 검사해보고 이게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한두 개 살아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유린 에이지시도 검사해보고 자궁에 임신이라고 해서 전부 다 포지티브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반은 포지티브로 나타나고 반은 포지티브로 안 나타나요. 근데 일단 포지티브로 나타났다 하면은 이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초음파를 봐서 자궁 내에 임신이 아니다. 그러면 자궁 밖 임신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궁 밖 임신이다. 그리고 이 컬러를 띄워보면 트로포플라스트 빌레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맞는 여기 브라드 컬러가 이렇게 트로포플라스틱 블로우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항상 어떤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컬러를 띄우거든요. 그다음에 자궁 임신은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엠플라 부분이 제일 많죠. 95%를 차지하고 여기에 많이 생기고 또 자궁각 이게 자궁 내가 아니고 자궁각 그다음에 자궁 경부 그다음에 난소 이게 이 자궁 내부가 아닌 경우에 임신이 되는 것을 자궁 밖 임신이라고 그래요. 자궁 밖 임신 이게 여기 자궁각 나팔 여기 어디든 다 생길 수 있죠.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여기 핀브레도 생길 수 있고 난소에도 생길 수 있고 자궁 경부도 생길 수 있고 복부에도 생길 수 있고 복부에도 생길 수 있고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자궁의 임신은 여기 자궁이겠죠. 우리가 이제 초음파로 보면 금방 알죠. 자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기 밖에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전히 초음파가 좋기 때문에 펄세이션, 엠브리오가 심장이 뛰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주만 되면 볼 수가 있어요. 5주만 돼도 볼 수가 있어요. 5주만 돼도. 여기 자궁이다. 자궁 각에 딱 붙어서 있는 경우. 여러 경우는 빨리 응급을 빨리 해서 수술을 빨리 해주는 거죠. 여기는 브리딩이 많이 있을 수. 근데 자궁 내하고 밖에하고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것도 조금 뭐 아주 희귀하지만은 볼 수 있다. 마이오마는 most common benign uterine tumor입니다. 예, 박목찬 선생님 조금 빨리. 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메노라기아, 팔페블 메스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이런데 전부 다 작은 군조 이렇게 보이죠? 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궁선 근증은 자궁선 그 근육중에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근육중에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예요. 예, 내막이 보이는. 이게 여기서 이제 생리 때 출혈을 하는 거죠. 폴립은 이렇게 폴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폴립도 지금 사람들 폴립 싱글 폴립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오버그레스 이렇게 하이퍼프레셔 이런 것과 잘 구별하고 PPP 돼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폴립 이렇게 폴립이 돼 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은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자궁 내부가 많이 증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궁 내막 비유가 돼 있으니까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해서 자궁 내막 하이퍼프레시아를 볼 수. 암도 똑같아요. 암도 이게 이상감이 보이죠. 그러면 이상감은 또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해서 자궁 내막 암을 부주하면 됩니다. 이 루프 우리가 심찮게 루프가 있을 수 있어요. T카파 이렇게 이런 것들. 루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루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결국 강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자가 하복부 통증으로서 반드시 부인과 질환을 의심하고 초음파를 해봐야 된다. 두 번째는 늘 한국사 선생님 말씀하시기 초음파 검사는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고 의심이 되면 즉각 부인과로 보내줘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이 강의 자료 가지고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 두 번째 세션까지 급히 브레이크합니다. 시간이 촉박이가 나중에 질의응답은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션 1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브레이크 타임 10분인데 시간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서 5분 정도만 쉬고 바로 세션 2 하고 핸즈온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문자 받으셨을 겁니다. 그 강의록이 문자 받으신 URL 통해서 또는 등록하신 URL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시 10분에 세션 2